주식이 계좌에서 녹고 있는데 팔기는 아깝다. 장기적으로는 오를 거라고 믿는데 지금은 계속 빠집니다. 팔자니 나중에 오를 게 아깝고 들고 있자니 매일 계좌가 줄어들고요. 이럴 때 주식을 그대로 두고 풋옵션을 사둡니다. 주가가 빠지면 주가에서 손실이 나지만 풋옵션 가치가 올라서 그만큼 메꿔집니다. 자동차 보험하고 구조가 같습니다. 보험료를 내고 사고가 안 나면 그 돈은 못 돌려받죠. 대신 사고가 났을 때 손실이 일정 선에서 멈춥니다. 풋옵션에서 낸 돈이 보험료고 행사 가격이 손실이 멈추는 선입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옵션을 쉽고 정확하게 풀어드리는 유진투자 선물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콜옵션을 다뤘는데요. 이번엔 나머지 하나 풋옵션을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너무 깊게 들어가지 않고 핵심만 잡는 게 목표예요. 그리고 풋옵션으로 실제로 돈을 번 경우하고 잃은 경우를 스페이스X와 AMD 두 가지 실제 사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콜옵션이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였다면 풋옵션은 정반대입니다. 주식을 팔 수 있는 권리죠. 정해진 가격에 정해진 날짜 전까지 팔 수 있는 권리, 이것이 풋옵션입니다. 그래서 콜옵션이 주가가 오를 때 가격이 상승하는 것과 반대로 풋옵션은 주가가 내려갈 때 가격이 상승합니다. 왜 그런지 예시로 보겠습니다. 주당 $50의 주식을 팔 수 있는 풋옵션이 있다고 해볼게요. 이 $50가 정해진 기간 동안 우리가 주식을 팔 수 있는 고정 가격입니다. 이걸 행사 가격이라고 부릅니다. 기간은 3개월로 잡겠습니다. 이 3개월 안에 팔 권리를 쓸지 말지 정하는 거예요. 3개월이 끝나갈 때쯤 주가가 $35까지 떨어졌다고 해보겠습니다. 시장에서는 $35인 주식을 저는 $50에 팔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 $35에 사와서 $50에 팔면 주당 $15가 남는 겁니다. 근데 풋옵션도 공짜는 아니겠죠? 이 풋옵션을 처음에 $3 주고 샀다고 하면 행사가로 번 $15에서 옵션 산 값 $3를 빼니까 순수익은 $12, 수익률로는 400%가 됩니다. 반대 경우도 봐야겠죠? 이번엔 주가가 $60로 올랐다고 해볼게요. 주가가 $60인데 굳이 $50에 파는 권리를 쓸 이유가 없습니다. 손해보는 거래니까요. 주식을 팔 거면 그냥 시장에서 $60에 팔면 되겠죠. 그래서 이 옵션으로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잃는 건 처음에 낸 $3 뿐이고요. 비율로는 100% 손실이지만 어쨌든 이게 이 상황에서 잃을 수 있는 최대치라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풋옵션이 하락에 베팅하는 도구처럼 보이는데요. 원래 용도는 그게 아닙니다. 보유한 주식을 지키는 거예요. 주식이 계좌에서 녹고 있는데 팔기는 아깝다. 이 상황 겪어보신 분 많으실 겁니다. 장기적으로는 오를 거라고 믿는데 지금은 계속 빠집니다. 팔자니 나중에 오를 게 아깝고 들고 있자니 매일 계좌가 줄어들고요. 이럴 때 주식을 그대로 두고 풋옵션을 사둡니다. 주가가 빠지면 주가에서 손실이 나지만 풋옵션 가치가 올라서 그만큼 메꿔집니다. 자동차 보험하고 구조가 같습니다. 보험료를 내고 사고가 안 나면 그 돈은 못 돌려받죠. 대신 사고가 났을 때 손실이 일정 선에서 멈춥니다. 풋옵션에서 낸 돈이 보험료고 행사 가격이 손실이 멈추는 선입니다. 여기서 바로 나오는 질문이 있죠. 내가 주식을 300주 들고 있으면 풋옵션은 몇 계약을 사야 하나? 이건 감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델타로 계산합니다. 델타는 주가가 $1 움직일 때 내 포지션이 몇 달러 움직이는지를 나타내주는 숫자입니다. 주식 한 주는 주가가 $1 오르면 그대로 $1 오르니까 델타가 1입니다. 그러면 300주를 가진 저의 델타는 플러스 300이 되겠죠. 풋옵션은 반대입니다. 주가가 오르면 값이 떨어지니까 델타가 마이너스예요. 지금 주가 근처의 풋옵션 이 델타가 마이너스 0.5라고 해볼게요. 계약 하나는 주식 100주짜리죠. 그래서 여기에 100을 곱하면 계약당 델타는 마이너스 50입니다. 풋옵션 한 계약이 주식 50주를 판 것과 같은 효과라는 뜻이에요. 이제 답이 나옵니다. 제 델타가 플러스 300, 계약당 마이너스 50, 300 나누기 50, 6계약입니다. 왜 이게 해지가 되는지 숫자로 확인해 볼게요. 주가가 $10 내리면 주식 300주에서는 $3,000 손실입니다. 풋옵션 쪽은 계약당 델타 50에 $10를 곱하고 6계약이니까 $3,000 이익이죠. 합치면 0입니다. 주가가 반대로 올라도 똑같이 상쇄되고요. 플러스 델타와 마이너스 델타를 같은 크기로 맞춰 놓으면 주가가 어느 쪽으로 가든 계좌는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다만 델타는 고정된 숫자가 아닙니다. 주가가 움직이고 시간이 지나면 델타도 바뀝니다. 6계약은 지금 이 시점의 답이고 해지를 유지하려면 주기적으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실제 거래 사례로 넘어가기 전에 용어만 빠르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행사 가격입니다. 풋옵션으로 주식을 팔 수 있는 그 고정 가격이죠. 좀 전에 예시에선 $50가 행사가였습니다. 두 번째, 만기일입니다. 주식은 만기가 없어서 평생 들고 갈 수 있지만 옵션은 거래할 때마다 끝나는 날이 정해져 있습니다. 세 번째, 계약수.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증권사 하면
화면에 옵션 가격이 3달러라고 떠도 그 계약의 실제 가치는 300달러예요. 옵션 한 계약이 주식 100주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미국 주식 옵션이 동일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가격에 100을 곱해야 진짜 가치가 나옵니다. 용어를 정리했으니 이제 실제 거래에서 주가하고 풋옵션 가격이 어떻게 연동되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스페이스X입니다. 스페이스X 6월에 상장했죠. 상장 직후 6월 16일에 201달러 80센트까지 찍었고 7월 말엔 108달러 37센트까지 내려왔습니다. 절반 가까이 빠진 거예요. 이 구간을 풋옵션으로 보겠습니다. 6월 18일 주가가 185달러일 때 행사가 185달러 풋을 21달러 80센트에 진입했습니다. 주가하고 행사가가 똑같은 자리에서 잡은 거죠. 한 계약이 100주니까 진입 비용은 2180달러, 그리고 이게 이 포지션에서 이룰 수 있는 최대 금액입니다. 진입하고 며칠 만에 주가가 154달러까지 빠졌습니다. 6월 22일 기준으로 풋은 36달러대, 수익이 1442달러였어요. 그런데 6월 말에 주가가 170달러대로 올라옵니다. 6월 30일엔 수익이 120달러까지 쪼그라들어요. 사실상 본전이죠. 7월 들어 다시 무너졌습니다. 7월 13일엔 주가가 139달러, 풋은 47달러 73센트까지 올라서 수익이 2593달러가 됐고요. 그리고 만기일인 7월 31일 주가는 108달러 37센트로 마감했습니다. 진입가 185달러 대비 41% 빠진 거죠. 이때 풋옵션은 76달러 60센트, 21달러 80센트에 산 게 3배 넘게 뛰어서 플러스 5480달러, 251% 수익으로 끝났습니다. 왜 이렇게 됐냐면요. 주가가 108달러인데 저는 185달러의 팔 권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차이인 76달러 63센트가 그대로 옵션 가치가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늘 이렇게 되진 않죠. 반대 사례도 봐야 합니다. 이번엔 AMD예요. 5월 8일 주가가 455달러일 때 행사가 400달러 풋옵션을 18달러 50센트에 진입했습니다. 진입 비용은 1850달러. 역시 이게 최대 손실 금액입니다. AMD는 5월 19일에 414달러까지 빠졌어요. 이때 풋옵션은 28달러 플러스 950달러로 51% 수익 구간이었습니다. 여기서 정리했으면 절반 넘게 벌고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이후에 주가가 돌아섰습니다. 6월 초엔 542달러까지 올랐고 만기일인 6월 26일엔 521달러 58센트로 마감했어요. 만기의 주가가 행사가보다 높으면 그 풋은 사실상 가치가 0이 됩니다. 521달러짜리 주식을 400달러에 파는 권리를 쓸 이유가 없으니까요. 게다가 만기가 됐으니 더 빠질 시간도 없죠. 그래서 풋은 3센트로 끝났고 마이너스 1847달러, 사실상 전액 손실로 확정됐습니다. 이게 풋옵션을 살 때의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두 사례에서 핵심은 두 가지예요. 첫째, 풋옵션은 주가와 반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왜 그러냐면 풋은 주식을 행사가에 팔 수 있는 권리잖아요. 주가가 행사가보다 아래로 내려갈수록 그만큼 비싸게 팔 수 있는 거니까 그 권리가 더 값어치 있어지는 거죠. 스페이스X가 무너질 때 풋이 같이 올랐던 게 바로 이겁니다. 둘째, 그 움직임이 증폭됩니다. 스페이스X 사례에서 주가는 41% 빠졌는데 풋옵션은 251% 올랐어요. 6배 넘게 증폭된 겁니다. 적은 돈으로 큰 움직임에 올라탈 수 있다는 게 이거예요. 그런데 이 증폭은 양날의 칼입니다. AMD는 반대로 주가가 15% 올랐는데 풋은 100% 손실이었죠. 수익률이 클 수 있다는 건 그만큼 잃을 위험도 크다는 뜻입니다. 옵션 가격은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지금 당장 행사하면 남는 값, 내재 가치입니다. 다른 하나는 남은 기간에 주가가 움직여줄 가능성에 붙는 값, 시간 가치입니다. 스페이스X 사례로 보겠습니다. 6월 18일 진입할 때 주가가 185달러, 행사가도 185달러였죠. 두 값이 같으니 지금 당장 행사에도 남는 게 없습니다. 내재 가치가 0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저는 21달러 80센트를 냈습니다. 낸 돈이 전부 시간 가치였던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앞으로 43일 동안 주가가 빠져줄 가능성, 그 가능성 하나에 21달러 80센트를 낸 거예요. 그리고 만기인 7월 31일엔 76달러 60센트가 됐는데 이건 전부 내재 가치입니다. 주가 108달러 37센트하고 행사가 185달러의 차이죠. 시간 가치는 사라졌습니다. 시간 가치는 만기가 다가올수록 줄어들고 만기엔 0이 됩니다. 앞에서 보험료라고 말씀드린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보험 기간이 길면 보험료가 비싼 것과 같습니다. 시간 가치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AMD 데이터로 보겠습니다. 5월 12일 주가는 448달러 29센트였고 400풋은 20달러였습니다. 그리고 29일 뒤인 6월 10일 주가는 452달러 40센트예요. 오히려 4달러가 올랐죠. 0.9% 상승입니다. 그런데 풋 가격은 20달러에서 9달러 61센트가 됐습니다. 절반으로 줄어든 거예요. 두 시점 모두 주가가 행사가 400달러보다 위에 있으니까 내재 가치는 0입니다. 옵션 가격이 전부가 시간 가치였다는 뜻이고 그 시간 가치가 29일 동안 절반이 날아간 겁니다. 주가가 가만히 있으면 그건 손실입니다. 풋옵션을 살 때는 방향만 맞으면 되는 게 아니라 시점까지 맞아야 합니다. 이제 손익 그래프를 직접 보겠습니다. 스페이스X 185풋 프리미엄 21달러 80센트, 진입일 주가 185달러, 만기
만기까지 43일 남은 상태입니다. 선이 3개 보이는데요. 하나는 진입일인 6월 18일 기준, 하나는 중간 시점인 7월 10일 기준, 나머지 하나는 만기인 7월 31일 기준 손익입니다. 같은 주가라도 언제냐에 따라 손익이 달라진다는 걸 이 세 선이 보여줍니다. 이 선들로 시점별 손익 분기점도 읽을 수 있습니다. 만기 기준부터 볼게요. 163달러 20센트입니다. 행사가 185달러에서 프리미엄 21달러 80센트를 그냥 빼면 나와요. 만기엔 내재 가치만 남으니까 낸 돈을 그 내재 가치만으로 채우려면 주가가 163달러까지는 빠져야 본전인 겁니다. 그런데 중간 시점인 7월 10일 기준으로 보면 주가가 172달러 55센트만 돼도 본전이에요. 만기 손익분기점보다 9달러 넘게 높죠. 왜 그럴까요? 이때는 만기까지 3주가 남아있어서 옵션에 시간 가치가 붙어있기 때문입니다. 시간 가치가 받쳐주니까 만기 때만큼 안 빠져도 본전이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만기에서 멀수록 손익분기 주가가 높고 만기에 가까워질수록 시간 가치가 빠지면서 손익분기점이 163달러 20센트까지 내려옵니다. 그리고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풋옵션 매수는 최대 손실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주가가 아무리 올라도 읽는 건 처음 낸 2180달러가 전부예요. 반대로 이익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주가가 0이 될 때 16,320달러, 이게 최대입니다. 콜옵션은 이익이 이론상 무제한이었는데 풋옵션은 다릅니다. 주가가 0 아래로는 안 내려가니까요. 참고로 살 때 주가는 185달러였고 손익분기는 163달러 20센트입니다. 21달러 80센트가 빠져야 겨우 본전이에요. 낸 돈만큼은 먼저 빠져줘야 한다는 거죠. 풋옵션은 주가가 조금 내려간다고 바로 이익이 나는 상품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짚을게요. 풋옵션도 꼭 행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기까지 들고 가서 실제로 100주를 팔 필요도 없고요. 대부분은 그냥 오른 풋옵션을 되팔아서 차익만 챙깁니다. 풋을 살 때는 그 권리값만 내면 되죠. 스페이스X 185 풋이면 2180달러입니다. 그런데 이 권리를 실제로 행사하려면 넘길 주식 100주가 있어야 합니다. 주식이 없으면 시장에서 사와야 하고 만기 때 주가 108달러 37센트 기준으로 1837달러가 따로 필요합니다. 같은 풋옵션 한 계약인데 처리하는 방법에 따라 드는 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시장에 그냥 되팔면 옵션 거래 하나로 끝나지만 행사하려면 $10,000가 넘는 현금이 필요합니다. 물론 앞에서 본 것처럼 주식을 이미 들고 있다면 얘기가 다릅니다. 그땐 행사에서 보유 주식을 행사가에 넘기는 것도 실제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풋옵션을 주식을 비싼 값에 팔 수 있는 권리라고 계속 설명했습니다. 주가가 행사가 아래로 내려갈수록 그 권리가 더 값어치 있어지고 그래서 풋 가격도 오르는 겁니다. 주가가 빠지면 풋옵션도 오른다를 그냥 외우는 것보다 이 원리를 알면 옵션 가격이 왜 그렇게 움직이는지가 보입니다. 그리고 풋옵션은 하락에 베팅하는 도구이기도 하지만 원래는 들고 있는 주식을 지키는 도구입니다. 몇 계약이 필요한지는 델타로 계산하면 됩니다. 다만 한 가지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옵션은 수익률이 큰 만큼 위험도 큰 고위험 상품입니다. 오늘 AMD 사례에서 보셨듯이 주가가 조금만 어긋나도 심지어 시간만 지나도 낸 돈을 전부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영상 하나로 바로 거래에 뛰어들지 마시고 옵션이 자신의 투자 성향에 맞는지 충분히 생각해 보신 다음에 거래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유진투자선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